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랫폼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필리핀 해군의 대한민국의 초계함, 네. 일단 필리핀의 그 해군 전투함 사업을 초계함급으로 정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초계함으로 소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호위함급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호위함급의 전투함을 새로 도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거의 뭐 배 체급도 거의 광교수대왕 근처까지 가는 수준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 예전에 앞서 두 척이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필리핀이 도입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필리핀 해군은 이 함정을 주력함으로 필리핀 해군이 지금껏 초계함급 이상의 전투함을 7척 갖고 있어요. 근데 7척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지금까지 전력을 보고 있는 게 호세 리잘급 그렇죠. 전투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울산급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인천급 인천급 배치 1을 베이스로 해서 인천은 경기급에서 가깝지 않나요? 함용 자체는? 아니요, 인천급이 아니라 저희 대구급 말하면 되죠. 대구급은 아니고요. 대구급 그게 이제 이렇더라고요. 원래는 인천급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건조 과정에서 대구급을 설계를 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해주려고 함수 부분과 함 중간 부분까지 대구급의 어떤 외형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게 건조비가 너무 많이 들어. 걔들 지금 저 예산이 쥐꼬리만 한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미 쪽은 오히려 그 인천급과 유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구급으로 코스프레를 한 인천급에 가깝네요. 네. 그것도 좋은 또 대천이네요. 대천. 대구와 인천. 네. 해수욕장 좋은데 거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필리핀은 우리나라 해군의 함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전투함을 어디서 도입을 하겠어요? 일단 태국이 삽질을 하죠. 저 중국 전체 전투함 쏟다가 아주 고생했죠, 진짜. 네. 함체가 갈라지질 않나. 바가지 있을 줄 아예 알아. 갈라져요?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적고 도입할 전투함은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봤을 때 어디가 좋을까? 뭐 전투함을 만드는 건조 기술이라든가 설계 기술을 다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값싸게 뽑아낼 수 있는 나라 흔치 않죠. 그렇죠. 중국이 대표적인데 중국은 뭐 그냥 도장 찍듯이 찍어내는 나라이긴 하지만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렇습니다. 그 실력에 있어서 전투함은 다르잖아요. 일반 민간 선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결국 그래서 태국도 우리한테서 호위함을 구입해 갔죠.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전투함을 정말 애지중지 쓰고 있고 추가 도입도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태국도. 중국 같은 경우 남사군도를 두고 필리핀이랑 좀 해양 갈등을 벌이는데 거기서 만약에 중국제 군함끼리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뭔가 조작하는데 포가 필리핀제에서 샀는데 포가 이쪽 필리핀 군함을 딱 겨눠서 그냥 자기네끼리 막 쏴버린다고 보장을 못해요. 조작 안 해도 알아서 고장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확실히 좀 믿지 못하는 게 휴대폰에다가도 자꾸 뭘 백도어를 심잖아요. 심어오죠. 예.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장치들을 포도 막 자기끼리 네. 돌아가서 함교 겨눠서 그냥 발사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안 심었다라는 맞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지금 남사군도 말씀 주셔서 이어가 보면 네. 필리핀 해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어떤 예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적인 전투함을 요번에 또 도입을 하느냐. 물론 예상이 우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바로 남사군도와 관련돼 있는 중국의 어떤 해상 무력에 맞서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필리핀 해군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항속거리가 있는 좀 더 큰 전투함이 필요해요. 근데 호세 리잘함도 큰 함정이긴 그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함정이긴 합니다만 워낙 예산이 작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그레이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전투함이었어요. 그렇죠. 수직 발사관도 못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제대로 된 함정을 뽑아내는데 일단 뭐 차도 따지면은 뭐 깡통차 가져가느냐 아니면 옵션 붙여가지고 그렇죠. 풀옵션으로 하느냐 예, 그 차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포만 봐도 그러한 규모의 전투함인데 76인치 함포만 가지고 있어요. 76mm 함포만 76인치면 그러니까 3인치죠. 3인치. 인치로 볼 때 3인치. 이렇게 실수하는 걸 파고들어 이 아저씨가. 자, 그래서
다운그레이드가 됐고요. 말씀 주신 대로 수직 발사관도 애초에 장착할 공간은 상당히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직 발사관이 없어요. 없어요? 없고 나중에 돈 생기면 달아야겠다. 네. 딱 그거예요. 돈 생기면 달겠다. 야. 처음 건조해서 시운전할 때 당연히 해성 미사일을 장착을 해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 그것도 장착을 안 했어요. 일단 돈이 되는 대로 장착을 하기 위해서 장착을 안 했고 아, 진짜 서럽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호세 리자람이 너무도 그럼요. 소중해서 예. 림팩 예, 맞아요. 훈련에 갔어요. 갔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의 자매함인 그 안토니오 루나급, 네. 루나급이 아니죠. 안토니오 루나함 2번함을 또 건조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전투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도 분명히 있고 돈이 있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함정이 필요한 거예요. 남사군도를 커버하려면. 예. 그래서 이번 도입 계획에 좀 더 큰 전투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언론에서는 뭐 호위함에 의해서 초계함을 네네. 뭐 도입한다 이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배수량 자체가 3,000톤이 넘고 말씀하신 대로 광개토 대왕급에 가까우게 되면 이제 원양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던 그렇죠. 배로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는 수직 발사관이 들어갑니다. 미사일도 들어가나요? 오. 미사일 들어가죠, 당연히. 그 야. 해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들은 사실은 순항 미사일급 300km 가까이 되는 사거리를 갖고 있는 초음속 그것도 순항 미사일을 원해요. 대한 미사일은. K 브라모스 내진 K 야혼트. 오, 네요. 그거죠. 캬혼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어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홍 편집장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국가가 인도예요. 인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그렇죠. 아주 그런 뭐 지상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걔들은. 그리고 또 인도양을 커버를 하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중국이 이쪽으로 돌아 나올 테니까 중국을 견제를 희망하고 있는 태국이랄지 필리핀이랄지 인도네시아랄지 이런 나라의 브라모스라고 하죠. 브라모스의 파생형 그 순항 미사일들을 제공을 하기로 물밑 계약이 돼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과 교섭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무기가 될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짜증나죠. 왜냐하면 해상을 그 육지로 접근하게 될 때 이게 사정거리가 길고 초음속이기 때문에 중국 해군의 실력으로 커버가 안 되면 사실 그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작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부담스럽죠. 예. 수밖에 없죠.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네, 네. 여기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또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 그 수직 발사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수직 발사관에 니네가 그거 필요하면 브라모스 좋다. 근데 우리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소형 경량의 브라모스 300km급 브라모스는 그보다 더 성능이 더 뛰어난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우리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야, 측면인 거예요. 우리나라 서비스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돈만 내놔라. 돈만 이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이번 것도 이제 기사에도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필리핀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이제 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한 것. 이제 해주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에 하고 중도금 받고 이게 땡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이게 플랫폼을 한번 수출하게 되면 여기에 딸려서 미사일, 전투체계, 헬기, 뭐 기타 예.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뭐 복지가 끝내주네요, 진짜. 전투함은 계획된 기간 안에 또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오버홀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것도 필리핀 자체로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예. 도입국인 대한민국에 요청을 만약에 하겠죠. 그걸 그럼 우리는 미국에서 사면은 태평양 건너서 또 미국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아. 네. 그렇지 고치러 오려고 네. 하면. 못해서 하와이까지 가야 돼. 예. 그러면은 인도와 필리핀의 그런 건조 기술, 조선술이 얼마나 좀 낙후돼 있나요? 인도와 필리핀은 건조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설계할 인도는 건조하지 않나? 인도 자체가 건조하기보다는 인도는 이제 러시아의 전투함들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 기술을 익혀서 인도 해군도 설계는 못하고 대신 인도 콜카타급 같은 경우는 자체 건조가 아닌가요? 자체 건조가 아니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설계를 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설계 기술에 자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창조 기술. 그렇습니다. 그 얘기구나.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와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뭐 대한민국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러시아는 AS 잘 안 해줄 텐데. 개판이죠. 그리고 인도 해군은 러시아 해군의 봉이었죠. 호구. 예, 항공모함 그 그렇죠. 개조할 때 비용 생각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게 했던 측면이 좀 정말 있었죠. 싸다고 주문했더니 온갖 명목으로 그냥 운탱이를 있는 대로 쳐가지고 정말. 사실 그리고 건조 기술이나 노하우는 다 이제 러시아 조선소에서 다 가져가고 러시아 조선소는 땡 잡은 거고. 그렇죠. 네. 호구 하나 물었다. 그렇죠. 완전히 호구 취급이었어요, 진짜. 사실 인도가 해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항공 무기 체계라든지 지상 무기 체계의 기반 기술의 절반 이상은 러시아가 제공을 한 거고 러시아는 또 왜 제공하겠습니까? 물론 자기들 플랫폼도 도입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죠. 그들도 내가 형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면도 있죠.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까지.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가 되는 거는 결국 지금 우리는 필리핀 해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필리핀 해군의 계획은 새로운 두 척 정도를 5천억이 좀 상회가 됩니다. 5,300억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플랫폼을 대한민국에서 또 도입을 해서 호세 리자람과 함께 그 4척이 주가 돼서 남사군도를 작전을 항상 나가겠다. 적어도 한 척은 초계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전력을 만들겠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죠.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 깡통 사서 뭐 하냐, 뭐 미사일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운영 노하우라는 게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를 한번 몰아봐야 이 그쵸? 배에 대해서도 알고 그다음에 또 가지지 못했던 배였으니까 첫 번째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죠. 맞아, 우리 네. 또 초보 운전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네. 그 얼마 정도 하고 나서 서울 그 초보 부산도 운전 여러 번 떼느냐? 갔다 와야 되고 네. 뭐 강원도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차의 장단점 그다음에 이걸 모는 내 운전 습관 그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얼마나 유지보수를 그렇죠. 잘해줄까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필리핀의 해상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과 상당히 이제 많은 협조를 하지 않을까 하고 그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거리상도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계기는 정말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뿌려놨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필리핀 해군이 무작정 대한민국 전투함을 들여온 건 아닙니다. 소형 고속정이 그 당시는 필요했거든요. 필리핀의 연안에서 그렇죠. 활동하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비 전투함을 관리하는 예비 전투함 관리대대가 있어요. 거기에서 있는 보관하고 있던 예전에 제비급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비급 소형 전투함도 진짜 옛날 얘기다 제비급이에요. 예, 다 그냥 공유를 해주고 공유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수리급 초기형들 많은 부분 한 5척 정도를 그냥 제공했어요. 거의 헐값에. 100불인가 그렇죠 한 척에? 그렇습니다. 한 엄청 척에 100불 싸더라고요, 말이 돼요? 보니까. 와, 말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돈을 소액이라도 받는 명목으로 해야지 파는 게 훨씬 쉽답니다. 공짜로 주는 거보다 여러 가지 처리가 맞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뭐 세금인데. 그러니까 그런 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 뿌리가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참 대한민국 해군이 이런 전투함을 운영했구나. 이거 좋다.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거 좀 더 큰 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쪽에 이제 부동호가 간 거고. 그다음에 뭐 포항급도 공여를 해준 걸로 그렇죠. 알고 포항급 있거든요. 갔죠. 포항급 있습니다. 그렇죠. 포항급이 우리가 운영할 때는 청주함이었죠. 네네. 청주함 한 번이 762번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번에 포항급 예. 전투함도 갔습니다. 그거는 몇 톤 정도 돼요? 기본 배수량은 1,200톤, 뭐 정도 1,300톤. 가죠. 네. 그래도 규모가 좀 있네요. 네, 요 정도 얘기하는데 사실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 봐야죠. 만재 배수량 기준으로는 한 1,400, 1,500 그 그 정도 정도 나오죠. 네. 나옵니다. 그 간첩선 잡으려고 만든 배라 속도는 또 겁나 빠르거든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같이 섬이 7,000개 정도 있고 많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큰 배를 구하지 못하는 나라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최적의 이제 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포항급은 은퇴하고 나서 운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포항급의 줄 인기 서 있는 좋죠. 것 같아요, 지금. 뭐 칠레, 뭐 페루도 좀 멕시코. 생각하는 것 같고. 전에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8 전투훈련단이라고 있습니다. 해군에 8 전투훈련단 예하에 예비역 함정 관리대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예비역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나라들 많고요. 그렇죠. K 모스볼 플리트네요. 그렇죠. 지난해 그 12월 29일 날 공식 퇴역을 한 포항급 전투함이
세 척 있어요. 어유 벌써 막 여러 척 퇴역했네요. 진짜. 이제 다 퇴역하고 8척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아직도 8척이나 남았어요. 뭐 건조를 24척 정말 많이 했네. 네. 건조를 24척 했고 8척이 당연히 축차적으로 퇴역을 하니까 그렇게 남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노리고 있는 나라 많다. 네.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조선 기술이 확실히 끝내주고 인기는 그다음에 많네요. 인기도 많고 서비스도 확실하고 그다음 정도 있고 그죠. 네. 서비스도 없고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쵸. 여러분들 많이들 애용해 이용하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필리핀 해군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전투함을 도입할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 소개도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여러분께 경례 밀떡!